여기가 도고 숲 바로 옆에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이게 빈 들인데, 여기서 탐스런 벼가 자라고 있었고, 이제 그 얼마 전에 농부는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린 거죠. 근데 이 생명체를 보면은, 자, 봄에 아주 그냥 그 생명들이 그야말로 막 뭐죠? 그 대지를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경쾌하고 생동감 있고 기운이 넘치는 거죠. 무성하게 여름에 자라다가 이제 가을에 이거 결실을 해서 이렇게 겨울이 되면 이렇게 황량하게 보이는 거죠. 그 사계절의 변화라는 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인생도 사계절이 있는 거죠. 그 유명한 프랑스 작가 푸르니엔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사계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라고요. 그 무성하게 막 자라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생명이 넘치니까 사람으로 볼 때 이제 젊은 시절이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기질로 봤을 때 그 생동감이 넘치고 어떤 계기를 만나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로또 당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뭐 큰 좋은 일들이 겹칠 때 사람들이 기분이 업이 되고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그 정신의학에서는 뭐죠? 조증이라고 그래요. 조증. 이 조증하고 우울증, 요즘에는 양극성 장애라는 말을 더 쓰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병으로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역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일에 중독해서 막 업이 된 상태에서 업적을 많이 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우울해서 완전히 이제 뭐 막 축 처진 개처럼 늘어져 있다고 링컨도 그랬고 처칠도 그랬고 말이죠. 아니 뭐 최근에 예로 보면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자기는 뭐 조증의 상태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 그게 밝혔잖아요. 시드니 셸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시드니 셸던 있잖아요. 시드니 셸던은 그 젊었을 때 자기가 조울증인 것을 알고 필요할 때마다 약을 먹었다. 근데 이게 전 한 가지 의문과 불신이 있는 것은 현대 그 서양의학, 특히 서양 정신의학에 대해서 전 굉장히 불신을 해요. 현대 서양의 정신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프로이드라든가 칼 융의 어떤 그런 정신 분석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와 동시에 그 약물 치료가 지금 병행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을 너무 기계적으로 보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뭐 정신 질환이 있는데 이제 그걸 굉장히 이제 노멀한 상태의 사람에 비해서 그걸 이제 병자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 예를 들어서 큰 악을 가져오는 그 조현병이라고 하죠. 정신분열, 그런 것들은 정말 참 주변에서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고 그게 사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뭐 조증이나
우울증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약물 치료의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죠. 평생을 그 약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의사들이 주장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노멀한 상태가 유지될 때는 그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가 다양한 그 힐링의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사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저 고혈압에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의사들의 횡포입니다, 이건. 물론 좋겠죠.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혈압이 이 고혈압으로 빚어지는 병에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고혈압 약을 먹어라? 그렇지 않고, 고혈압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렇죠? 물을 많이 먹는다든가 운동을 통해서, 또는 혈관의 정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보조 식품을 먹는다거나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꼭 자기들이 말하는 고혈압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그렇죠? 또 정신의학과에서 말하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 이건 정말 횡포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 빈들에 와서 갑자기 전 오늘 이런 말 하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근본은 고요하다. 그래서 정중동이란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의 근본은 사실은 고요한 겁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맑은 마음, 그렇죠? 그 깨끗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제 막 업이 되고 막 이게 혼란해지고 그 막 산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근본은 고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요함을 잃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게 정중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고요함을 잃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그건 굉장히 많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수행이란 말도 근데 사실은 그 근본을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이 고요한 것이다. 그렇죠?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서 이렇게 밝은 빛처럼, 그렇죠? 사람의 근본은 이렇게 밝은 빛처럼 빛나는 거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이 빛이 저녁 때 돼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 빛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잃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좀 우울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자신의 밝은 기운, 아주 명랑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운이 없어진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게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운동할 때, 흥분할 때 고요함이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그 고요함은 근본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요함은. 그래서 그 고요함을 잃지 않고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뭐 다 된 거죠. 그렇죠? 고요함을 잃지 않고 모든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으면 뭐 다 된 겁니다. 그렇죠?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